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심정후군 브로큰 하트 신드롬 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것을 일본의 문어발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타코츠무 신드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문어통발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재밌어서 한번 정보를 한번 수집해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하자면 문어통발 증후군이 되겠지만, 실제로 오늘 이야기는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스마리를 심하게 앓을 때 저희들의 어떤 심장이 문어 통발처럼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나 봅니다. 그러나 상심증후군을 제가 최근에 아주 사랑하던 반려 가족이었던 밀라니를 잃고 너무 힘들어 끙끙거리다가 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병이 뭔지, 그 다음 왜 문어통발이라고 붙였는지, 아니면 진단치료, 이런 합병증 예방이나 전망까지를 한번 쭉 커버해 보겠습니다. 이 상심정후군이라고 하는 브로큰 하트 신드롬은 물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 심장마비와 유사한 일련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그러나 심혈관이 막혀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대부분이 수일 이내, 길어도 수주 이내에 심장의 모습과 증상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어떤 질환군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왜 문어통발 증후군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느냐 하면, 이런 상심증후군이 왔을 때 좌측 심방의 모습이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어통발처럼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누우면서 좀 좌측 심방이 볼록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타코는 문어고요, 쭈보는 통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쭈보 카디오마이오파티라는 말은 심근에 병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스트레스성 심근 질환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정상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타코츠보 증후군이 오게 되면 왼쪽 심실의 모양이 마치 통발처럼 바뀐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타코츠보는 자파니즈 옥토퍼스 트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 안쪽에 혈류 속에 어떤 염색물을 넣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은 거죠. 닮아 보이기도 하네요. 이 심장 안쪽에 혈류 속에 어떤 염색물을 넣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은 거죠. 닮아 보이기도 하네요. 이 상심증후군이라는 병은 저희 나라에서는 제가 이걸 통계를 못 찾아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2019년 말에 약 3억 2,700인가 이렇게 3억 3천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데 1년에 약 120만 명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 120만 명 중에서
1%, 즉 12,000명 정도가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색은 아니고 상심증후군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보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제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여성성이 많이 있나 봅니다. 이번에 무지 힘들었습니다. 뭐 아직도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인과 백인이 주로 많고, 흑인들은 상심 자체를 별로 안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여성이 폐경기에 접어들면 이런 상심증후군을 많이 앓게 되고, 이것이 어쩌면 우울증의 빈도가 올라갈 때 이런 증후군이 더 잘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 상심을 하게 되는, 마음이 상하는 이런 경우들은 주로 이별이죠. 사별 혹은 이혼, 어떤 재물의 손실 때도 이런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심장 박동 자체가 실제로 바뀝니다. 근데 내가 이런 상심의 원인이 있을 때 왜 심장이 바뀌느냐, 이 심장의 박동이 바뀌느냐, 이게 정확한 어떤 기전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그 호르몬 중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타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육체적, 정서적 스트레스 때 많이 분비가 돼서 이걸로 인해서 심근장애가 오는 것이 아닌가. 드물게는 이 심근의 장애가 올 뿐만 아니라 이 슬픔이 분노로 나타내서 아주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은 이 급성으로 우리가 심통을 앓게 됩니다. 마치 그 안지나, 그 다음 사람이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된 심인성 쇼크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장 근육에 부담을 주어서 심장 박동 이상이 오는 거고, 다행히 대부분은 수일 이내에 회복이 되고 영구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 심인성 쇼크에 의해서 졸도, 혈압이 뚝 떨어져서 쇼크 상태가 되거나, 혹은 심할 때는 심부전, 그런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특히 환자와 의사가 서로 이렇게 문진을 합니다. 그때 이 상심이 될 수 있는 어떤 원인들을 서로 밝혀내게 되겠죠. 그 이외에 심장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저 옆에 그면 어떤 물감 같은 걸 넣어 가지고 그 심장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그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심장 초음파는 78세 된 여성분이었고요. 이분은 그냥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지만 흉통을 호소를 해서 찍어봤는데 이렇게 전형적인 그 통발 형태의 심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심전도를 찍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상심증후군이라는 게 왔을 때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드물지만 아주 나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기 때는 그 심장마비 혹은 심부전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 심장의 근육 자체가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오는 그런 심근경색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상심증후군으로 확진을 하고, 그때부터는 주로 먹는 약, 혈압 떨어뜨려주고 심박동을 좀 늘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항우울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상심증후군은 이게 운이 없으면 질병의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이 아주 그 심각한 심장 질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부전,
심계항진이라는 말은 엄청 빨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폐에 물이 차거나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상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은 마음이 상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을 때 육체적인 운동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항우울제를 먹어주면 좋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상심이 되는 경우에 처해졌을 때 이것을 해보겠다고 담배를 엄청 피우거나 술을 엄청 마시거나 혹은 폭식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드물게 종종 그 불법적인 약물, 마약류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이런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심증후군은 결국은 예후는 어떠냐, 아주 드물게 치명적인 결과가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좀 회복이 돼서 입원했던 분이 퇴원하거나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더 받아보라고 합니다. 혹시 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남아있는가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는 추가적인 진료는 대부분이 잘 안 옵니다. 병원에 이런 상부분을 알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시쳇말로 쪽팔린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나 많이 힘들었던 분이라면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병원에서 잘 진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이버 분들을 낚기 위한 문어통발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상심증후군에 대해서 그게 뭔지, 문어통발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유, 진단하는 법, 치료하는 법, 그 다음에 합병증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평생 이런 병은 안 앓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다이빙 열심히 안전하게 하시다가 좋은 친구하고 평생 고락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